오늘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고든 리빙스턴이 쓴 심리 상담 책 How to Love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나는 원문 그대로 사랑하는 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한국 번역가와 출판사에서는 서두르다 잃어버린, 머뭇거리다 놓쳐버린 이라고 붙였네요. 저자는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나는 부부간의 사랑은 우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고른 문장들을 소개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정을 살짝 끼워 넣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든 리빙스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 즉 우정은 타협이 아니고 배려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주는 것과 상대가 나에게 주는 것에 대한 구분이 없는 관계입니다. 때로 내가 더 많이 주더라도 준다는 그 자체로 가슴이 차오르는 게 바로 사랑, 즉 우정입니다. 맛있는 것을 보면 같이 먹고 싶고 예쁜 것이 있으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 우정입니다. 만일 여자가 자신의 육체적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런 여자들은 대체로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자신이 항상 무대 위의 주인공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곤 하지요. 사랑, 즉 우정은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창조되는 것인데도 이들은 어떻게든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자꾸 무대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한 발자국만 떨어져서 보면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바보처럼 이끌려 사랑 또는 우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력성을 남성다움이라 착각하고 우울함을 조신함으로 오해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자신감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가진 단점을 사랑 또는 우정의 힘으로 바꾸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랑 또는 우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이 세지 않습니다. 사랑 또는 우정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이 아닙니다. 게다가 치명적인 단점은 쉽게 수정되지 않으며 자칫 잘못하면 상대의 단점에 전염되어 점점 닮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토론을 할 때 자기 입장만 고수할 뿐 새로운 사실을 들어도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편리와 이익에 방해를 받으면 특권의식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사회 규범과 관습마저도 무시합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 중요한 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공감이나 양심이 없는 것이지요. 가장 황당한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존경해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기에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에 대해 감탄해 주고 존경의 눈빛을 보내줄 때만 귀를 기울입니다. 이들은 아직 겸손함을 배우지 못한 10대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당연히 상대방을 배신합니다. 확실한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규칙에서도 자기들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남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성공이나 권력, 미모를 이미 가졌거나 머지않은 미래에 당연히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할 때는 가차없이 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기품 있게 늙지도 못합니다. 늙는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늙음에 따르는
상실감, 한계, 그리고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무리한 운동이나 성형수술에 집착하는 경향도 있지요. 반사회적 이상성격자들은 인생을 게임처럼 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거짓말은 기초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요. 도대체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강박성 인격자들과 관광을 가면 행군하듯 관광지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들에게 해변에 앉아서 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니까요. 질서와 통제에 집착하는 사람들과 사귈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질서정연한 삶을 좋아할 뿐인지 아니면 자신이 정한 규칙에서 어긋나면 분노하는 사람인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만일 후자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치명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부작용으로 남자들의 관심을 받는 데 익숙한 미모의 여자가 자신의 인기를 도구로 쓰는 경우 어릴 때부터 신체의 매력을 이용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왔기 때문에 그런 얄팍한 방법을 계속 이용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런 여자들은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력적인 남자들은 자신의 성공과 모성애를 자극하는 듯한 안쓰러운 모습이 혼합된 이미지를 발산해 여자들의 관심을 끄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성실성이나 신뢰성 같은 미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계하기가 힘이 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어리석은 짓은 미련과 막연한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하찮게 생각하는 태도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정성을 들인다면 당신은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 몸에 독소를 주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몇 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노력들도 결국에는 시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끝까지 아름답고 싶다면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됩니다. 친절이나 용기, 품위 같은 미덕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물론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 눈에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을 키워서 떠나보냅니다. 이것이 자식을 가장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여전히 부모 집에 머문다면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는 증거입니다. 자녀들이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녀들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치려 하겠지요. 하지만 결국 선택은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면 됩니다. 종교나 사회 이슈에 대해 주장이 강한 사람이면서 나와 의견차가 크다면 감정적으로 엮이지 말라고, 즉 가까이 사귀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내가 뽑은 후보를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사람과 같이 살기는 또는 같이 사귀기는 아무래도 불편할 것입니다.
누구나 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성공의 척도이자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성과를 올리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 직업, 여가의 중요성을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러한 다양한 삶의 방식에서 어떤 태도가 옳다고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태도가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 또는 친구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평생 갈등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행위는 한편으로 무언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이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동반하지요. 내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외모, 옷차림, 취향, 취미생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따져보게 됩니다. 어떤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는지, 여유 시간에는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는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리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지,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또는 우정은 함께 가치관을 공유하고 선을 실천하는 작은 나눔의 관계입니다. 성격은 생각처럼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특히 관계의 어려움을 자신의 문제가 아닌 상대의 잘못으로 돌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동반자 또는 친구가 되어 삶을 함께 걸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기본적인 신념이나 성격까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 또는 친구 관계에 실패하는 이유는 서로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 또는 친구가 되기 전에 미처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사귀고 사랑하라는 고든 리빙스턴의 말에 나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는 적당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